네, 안녕하세요.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우리 사회에서도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리짜이밍스럽고 더블당스러울수록 트럼프를 거의 증오하게 되고요. 또 이 자유공화 진영의 색채를 띠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보다 인정을 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 세계가 이제 그냥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리짜이밍과 더블당은 영원히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신승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입장을 합리화해야 되니까 진실을 못 보죠. 오직 우리만이 이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언론에서 보면 요즘 들어서 트럼프는 뻥카 날리다 꼬리 말고 도망치는 겁쟁이다. 뭐 이승만 런승만이다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승만 런승만 트럼프 타코. 타코가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항상 꼬리 말고 도망친다. 뻥치다가. 이거 엄청 써요. 요새 보면. 예. 뭐 연합도 그렇고. 예. 예, 그걸 또 월가의 신조 질문이라고 월가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사실은. 예, 타코란 말 그래서 뭐 그냥 입에 달고 살죠, 저쪽 애들은. 예, 트럼프 타코, 또 타코,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심각하냐면은 여기 보세요. 타코라고 하고 뭐 트럼프를 뭐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냥 뻔한 거짓말을 해. 맨 오른쪽 거 보세요. 트럼프 6개월 증시의 타코. 유행어 달러는 52년 만에 최악. 달러가 52년 만에 최악이래. 그 달러 가치가 52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면 이 소리인 것 같은데 여기 뭐 타코라고 부른 걸 떠나서 달러 52년 만에 최악이라는 요 짧은 문장 안에 이게 연합인가의 그거예요. 거짓말이 두 개가 있어요. 새빨간 게. 우선 52년 만이 아닙니다. 이게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US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세계 주요 통화에 대한 그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여기서 보듯이 뭐 지금 상태가 옛날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데 4년 정도의 최악이에요. 그 전에 이거보다 더 나빴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방금 최악이라 그랬죠. 잠깐만, 그런데 약달러면 이게 나쁜 거야? 최악이라는 건 약달러면 나쁘다라는 소리잖아. 근데 실제로는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두 개지. 4년을 52년이라고 거짓말한 거. 약달러가 나쁘다라고 딱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지금 미국은 약달러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지금 큰 고민이 워낙에 군사지정학적인 리더십, 패권, 이게 워낙에 강하고 기축통화여서 달러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다시 말해서 강달러 현상이 아주 만성적이다, 미국이. 뭐 제가 그때 예를 들어드렸죠.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터졌을 때 사고 친 놈은 미국이에요. 리만 브라더스. 거기서부터 무너졌는데 그러면 달러가 약달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일파만파로 건져서 전 세계가 그냥 다 부글부글해지니까 사고 친 놈. 달러가 오히려 엄청 강화돼.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죠. 불안해지면 달러가 강화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면. 그래서 이런 그 달러 프리미엄이 미국의 제조업을 거덜내고 중산층을 거덜내는 아주 골아픈 증상이다. 왜냐하면 저 정도 무역 적자가 나고 저 정도 재정 적자가 나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다시 이게 구조적인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저 정도 무역 적자를 내고 재정 적자를 내매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안 떨어져. 그 골병 드는 거죠. 그래서 강달러는 좋고 약달러는 약하다. 뭐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제목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죠. 엉터리로. 아니 그런 식이면은 1985년에 플라자 합의는 아주 나쁜 짓이었네. 미국이 스스로 자살골을 한 거네. 플라자 합의 미국이 이끌어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플라자 합의라는 게 세계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약화시킨 거예요. 한 절반 정도까지 약화시켰습니다. 여기서 마르크는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은 자주색이고요. 파운드는 연두색이고 얘는 그러니까 여기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 잘 구별되실지 모르겠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이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 때 보면 1달러에 9프랑이었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나서 1990년엔 1달러에 5프랑이야. 그 얘기 뭐예요? 달러의 가치는 내려가고 달러는 약달러로 되고 프랑이 강프랑으로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엔화도 똑같아요. 1985년에는
1달러에 240엔이었었어요. 그랬다가 1990년이 되니까 130엔이야. 그거는 엔화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는 약달러가 되고, 그러니까 강엔 약달러. 아까 프랑이랑 똑같잖아요. 막은 어떻게 되냐. 1985년에는 1달러에 3막이었어요. 그러다가 되게 제가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1990년에 저기 보면 1막이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이든 막이든 엔이든 전부 한 5년 사이에 절반 정도 달러에 대해서 엄청 강화된 거고, 그러니까 뭐 1달러에 9프랑 하던 게 5프랑. 달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절반 정도의 가치가 하락한 약달러가 된 거예요. 이걸 미국이 불러들였다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압력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 이렇게 해서 미국 거덜나. 너희 너무 지금 그 프랑이나 이제 그 막이나 엔화 너희 너무 지금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 다시 말해서는 너무 가치가 낮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희 지금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조정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약달러, 그래서 약달러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문맥에서 약달러가 왔냐. 그걸 봐야지. 그래야 이걸 뭐 나쁜 걸 수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또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알림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또 뭐 좀 흥이 나시면은 회원가입도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세뇌 탈출을 좀 더 이렇게 알차게 꾸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지금 약달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약달러 정책을 쓰고 있어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이 예를 들어서 EU에 대해서 관세 위협을 하잖아요. 그 위협만으로도 달러가 약세로 들어가요. 불안해한다고, 미국의 그런 이 좌충우돌 정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국이 최근에 엔화에 대해서 야, 너희 환율 조작하는 것 같아. 좀 그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돼 있어. 이런 식의 암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달러에 대해서 강세로 들어가면서 달러는 약세로 돌았어요. 거기다가 쿠팡 사회이사 전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됐잖아요. 파월 쫓아낼 때 계속해서 한 게 저 파월 이상한 사람이다. 내가 이자율 좀 낮춰라 하는데도 죽어라고 안 낮춘다. 그럼 이제 케빈 워시가 됐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져 간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미국의 이자율이 낮아져 간다. 그럼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낮아져 간다. 그러니까 달러로 더 할 거 없다. 그래서 달러 약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일련의 정책들이 다 약달러를 지금 겨냥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맞아요. 미국 달러가 약해져야 돼. 아니, 무역 적자가 저렇게 나면 달러가 약해져야 경제가 조정이 되는데, 미국이 기축통화인데다가 또한 미국이 그 군사지정학적 패권이 워낙 강력하니까 프리미엄이 있어서 미국 달러가 비정상적으로 강달러 현상을 내내 보여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트럼프 정책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강달러 현상이 엄청나게 이제 작동을 해요. 약달러가 지금 보약인 상태입니다. 표면적인 이슈는 뭐냐면 수출이 늘고 제조업이 강화되고 중산층 부흥이 촉진되죠. 달러가 약해지면 아무래도 수출 는다는 얘기는 제조업 강화된다는 얘기고 중산층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거 혹시 경제학을 깊게 아시는 분은 야, 백모 그거 잘못 해석한 거야. 저 지적을 해주세요. 저는 학사밖에 없어요. 경제학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 경제학은 학사밖에, 경제학 학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GDP의 부문 간 균형, Sectoral Balance of GDP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외국으로부터 직접 투자 등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직접 투자도 투자거든요. GDP 항목에서. 거기다가 정부 재정 적자는 줄어드는 추세예요, 지금. 정부 재정 적자가 조금씩 줄어가요. 그러면 이 GDP의 부문 간 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무역 수지 적자는 더 확대돼야 될 압력이 강하게 작동해요. 투자가 늘고 정부 재정 적자가 줄어들면 무역 수지는 더 악화돼야 된다라는 게 이 공식상 그래요. 그냥 공식상. 그건 뭐 벗어날 수가 없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무역 수지 악화를 막는, 혹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 어떤 방파제를 쓰는 정책 수단이 뭐야? 약달러 외에는 별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잠깐 그냥 제 사고방식만 얘기를 할 테니까요. 혹시 참조하시고 경제학을 깊게 하신 분이 계시면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이 GDP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부문 관점에서 보면 한 나라의 GDP라는 건 소비로 가든지 투자로 가든지 정부 지출로 가든지, 그 다음에 정부 지출로 이루어졌든지 아니면은 무역 수지 흑자다. 그게 합쳐지면 GDP다. 그건 부문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활동의 궁극적 단위는 살아있는 개인이잖아. 그럼 살아있는 개인들의 활동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냐. GDP는 소비를 했든가 저축을 했든가 내가 소비를 했든가 저축을 했을 거 아니야. 나는 개인이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나는 세금을 냈겠지. 그 세금 내고 내 손에 들어온 가처분 소득 가지고 나는 소비를 했든가 저축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부문 관점에서 본 GDP가 개인 관점에서 본 GDP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가로치고 X 마이너스 M은 C 플러스 S 플러스 T다. 그럼 이걸 막 이항을 하면 저축 빼기 투자가 정부 재정 수지 더하기 무역 수지다 이렇게 나와요. 즉 부문 관점에서 본 GDP 공식이 맞고 개인 관점에서 그 GDP 공식이 맞다면 이 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100% 그냥 그럴 수밖에 없네 하고 끄덕끄덕해요. 그럼 이게 뭘 뜻하냐? 자, 왼쪽에서 S-I에서 I가 커지면 이 등호의 왼쪽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저게 왼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정부 재정수지 더하기 무역수지의 합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무게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같이 무게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정부 재정수지는 그러니까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정부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야 무역수지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치달리는 게 그래도 좀 덜 치달리는데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버리면 무역수지는 엄청 악화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무역 적자는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그 압력이 막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이 공식 가지고는 안 돼. 이 공식 바깥에서 해결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공식에 좀 전혀 포함도 안 되는 게 뭐예요? 환율 아니야. 이 공식 바깥에서 해법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약달러로 가면 무역수지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뭐 없앨 수 있다는 아니지만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그 엉터리 같은 뭐 트럼프 타코 하면서 달러 최악 42년 만에 이런 개소리가 본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 보고 뭐 중앙일 보고 동아일 보고 안 가리고 저쪽이고. 그러니까 좌빨에 민족주의 전체가 싸구려가 아니고 어떤 분이 왜 민족주의가 싸구려입니까? 라고 그래. 민족주의 전체가 싸구려가 아니고 그중에 싸구려 민족주의. 예를 들어서 김일성 민족주의 아니에요. 극단적 민족주의죠. 근데 그건 싸구려이다 못해 아예 사악한 민족주의지. 나치 민족주의 아닙니까? 도이체 이버 알레스. 세계 모든 민족의 위에 서 있는 독일 민족하고 나치 국가가 그렇게 나가잖아. 일제 민족주의죠. 우리는 천신의 후손으로서 천신께서 우리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머지 흙부서기를 가지고 저게 들떨어진 다른 민족들을 만드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게 신토이즘 아니에요. 일제 때 신토이즘과 결합한 궁극주의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다 좋은 게 아니야. 거긴 사악한 민족주의도 있고 피비린내 나는 민족주의도 있고 싸구려 민족주의도 있고 좀 괜찮은 민족주의도 있고. 그래서 싸구려 민족주의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모든 민족주의는 싸구려다라는 뜻이 아니니까 그거는 좀 감가상각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민족파리들, 그 다음에 좌빨들 다 힘을 합쳐가지고 트럼프 개땡땡, 트럼프 타코 하고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유공화 쪽은 트럼프가 하는 게 뭔가 이치가 닿는데 앞뒤가 뭔가 좋은 효과를 가두는 것들이 있는데 하고 한 수 접어주잖아요. 저만 해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갑자기 발 뺀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래서 반트럼프적인 그런 비판 많이 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책임을 유럽에다 떠넘기고 미국은 착한 경찰 포지셔닝을 취한 거 아니야. 그래서 독이 바짝 오른 푸틴을 가지고 놀 수 있게 된 거 아니야. 착한 경찰, 나쁜 경찰 두 개로 더블 플레이를 하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전쟁이 유럽의 전쟁인 게 맞고. 그리고 유럽이 돈 가지고 왔을 때 미국이 무기 안 팔아주겠다는 안 하고. 너 돈 갖고 와. 무기 팔아줄게. 그럼 그 무기 가지고 우크라이나 줘. 그거 너희 전쟁이야.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때까지 도운 걸로 우리는 우리 역할 다 한 거야. 그럼 맞는 얘기죠. 앞뒤. 예. 그래서 우리 자유공화 진영은 트럼프가 그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그냥 헐뜯고 조롱하는 데 미쳐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함몰돼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보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는
아주 단견이죠. 진실을 못 보면 냉정하지 못하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 전술은 별 내세워서 달 잡기라고 이제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ask for the star, get the moon. 나 별 줘, 나 별 잡을 거야. 다들 놀라 자빠지죠. 그럼 쓱 달 잡아서 주머니에 넣는 거.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람은 이제 군사지정학평론가 존 헐스만인데 아주 말을 시원하게 하더라고. 예. That's that you ask for the stars and you end up with the moon. Let's remember that everyone, since time began, has been criticizing Europe, for instance, about its defense spending. The elegant Obama, the most overrated politician of our era, rightly, in term paper fashion, got this right, and then accomplished nothing, being polite to Europeans and lying to them at cocktail parties. Rather, Donald Trump says, if you don't do exactly what I want, I'm leaving NATO tomorrow. Hysteria ensues in The Guardian and elsewhere. The Europeans get their act together. And then he says, well, actually, I won't leave, but you have to spend 3.5% of GDP in the near term. And, five's the fake number, but really 3.5%. And so Europeans say, aha, he backed down. He didn't leave NATO. It's a taco. The guy just got a 3.5% commitment. 네, 그러니까 타코라고 이제 거기서 비판하는 거죠. Commitment from Europeans, while Obama accomplished sweet nothing. And this is what he does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예. 그러니까 야, 나도 탈퇴할까? 너희 3.5% 5%안 쓰면 탈퇴한단 말이야 하고 막 히스테리 부리고 막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이제 어쨌건 3.5% 쓰겠다고 했어요. 그럼 난 뭐 꼭 탈퇴할 생각은 없고 잘 됐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트럼프 저거 겁나니까 꼬리 말고 도망쳤다. 타코다, 타코. 이렇게 지금 치고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에 앉아갖고 우리랑은 그렇게 많이 치고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트럼프 타코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굉장히 원초적 증오가 있어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특정 지역 사람들은 특히. 예, 제가 아주 말하다가 그냥 섬찟하더라고. 이 트럼프의 서방구 전략은 이게 원교 근공을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원교 근공이라는 거는 좀 우리가 좀 접어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원교 근공은 이제 36개 병법 중에 23개인데 23번째.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나라는 잡아먹고 멀리 있는 나라랑은 잘 지낸다 그런 뜻인데 트럼프가 가까이 있는 나라를 잡아먹는지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남북 아메리카 대륙과 북극해 서반구에 있는 거 여기는 그린란드 이런 데는 확실하게 미국의 영향권으로 확보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원교죠. 어시밀레이트 동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미국 체제 속으로. 미국 주도 체제 안으로 확실히 동화시키겠다. 그리고 주변부 좀 더 정돈한 다음에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중동 더 정돈한 다음에 중국하고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죠. 멤브레인 냉전. 네, 중국에 대해서 멤브레인 컨테인먼트, 멤브레인 포위 작전으로 중국을 완전히 이제 가두겠다. 이 전략이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래서 이 서반구 전략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게 sphere of influence, 자기의 직접적 영향권 안에 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세요. For the stars and you get the moon. And that's what he's done in Greenland. He's been hysterical. And what will he get? Some sort of deal where resources are going to be allowed to be mined by the Americans while the Danes have done nothing ever to open up the rare earths market there. They're sitting on their hands. Their newfound love for Greenland is beyond hypocrisy. There were forced sterilizations of the Inuit, as there were all over in the United States, by the way, and Canada as well. But let's not pretend they've loved the Inuit up there. This happened into the 1980s. They've done nothing to patrol their waters for the last 70 years. The United States does that at cost, so they're not managing their territory in any sort of sovereign fashion. That's a fiction that really doesn't pass the laugh test. And they've done nothing to deal with the rare earths. And so Donald Trump, going back to the Monroe Doctrine, as you put it, the Monroe Doctrine, the Trump corollary of the Roosevelt corollary of the Monroe Doctrine. 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먼로 닥트리라는 게 뭐냐면 유럽 열강들 보고 너희 중남미에서 손 빼 이 소리예요. 거기 우리끼리 지낼 거야. 그게 이제 200년 전에 먼로 닥트린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국가 안보 전략 작년 12월에 발표된 거 NSS에서 이제 서반구를 미국이 자기 자신의 영향권으로 완전히 굳혀서 확보하겠다라고 거기 줄줄이 써 있단 말이에요.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구를. 그러면서 이제
그 국가 안보 전략에서 나온 용어가 뭐냐면 이 입장은 먼로 덕트린의 트럼프 버전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corollary of 먼로 덕트린이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먼로 덕트린을 테오도르 루스벨트가 버전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루스벨트 corollary of 먼로 덕트린. 그 테오도르 루스벨트 버전을 가지고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자기 버전을 만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corollary of 테오도르 루스벨트 corollary of 먼로 닥트린. 그러니까 두 번 건너뛴 거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럼 말할 때는 루스벨트라고만 했는데 왜 당신이 테오도르 루스벨트라 그래? 미국 대통령 중에 루스벨트라는 이름 쓰는 사람이 둘이죠. 하나는 우남 이승만이 1905년에 미국 가서 만난 테오도르 루스벨트 TR이라 그러고, 다른 공화당 쪽이었고 나중에 공화당에서 공천 안 해줘가지고 저기 뭐 그 제3자 후보 출마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장기 집권을 한 그 1930년대부터 45년 숨질 때까지 45년 4월에 숨질 때까지 장기 집권한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스벨트 FDR.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두 명이에요. 그런데 먼로주의랑 관계된 루스벨트는 테오도르 루스벨트 혹은 정확히 말하면 시어도어 루스벨트라 그러죠. 시어도어 루스벨트라고 이 사람이. 먼로 덕트린이랑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쿠바 관타나모를 1903년에 시어도르 루스벨트가 했죠. 그러니까 시어도르 루스벨트가 뭐라 그러냐면 미국은 큰 몽둥이를 데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이상한 놈들 등장하면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문명이 뭔지 가르쳐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사람 아주 화끈한 사람이에요. 시어도르 루스벨트. 그래서 미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 시어도르 루스벨트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도 야, 그 아저씨 참 화끈하네. 이런 편이고. 빅스틱이라 그러죠. 예, 빅스틱. 그 용어를 썼다고요. 큰 몽둥이를 들이고, 이 남북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남미에 대해서 경찰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시어도르 루스벨트가. 그래서 이렇게 루스벨트 커럴러리라 그런다. 그거를. 예. 또 보시죠. 예. 그런데 재밌는 건 트럼프가 이렇게 별 내세워 달잡기를 계속해서 이 전술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 알아차리는 사람이 참 없더라. 그 얘기를 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And now he's looking at the do-nothing Danes and saying, either you deal with us on this or we're just going to walk in and take it. And you and 3 dog sleds aren't going to stop us. Cue the hysteria. Cue the Davos man going crazy. And now we're talking about a deal that will be based either on Cyprus, where the British have bases and own the specific bits of land on Cyprus around those bases, or Guantanamo Bay, Gitmo, where there are leases that last indefinitely. It's probably the latter, could be either, where the U.S. has an indefinite lease on Cuban property, but in fact, the Cubans in theory own it, but in practice, the Americans have it in perpetuity. That will be the lease. And under the 1951 treaty, they can extend bases. So Trump can go back to his base and say, I have the sovereignty for these specific areas de facto. De jure, the Danes can feel good because, after all the Europeans care about is symbolism anyway. They don't care about doing anything. So everybody's happy with that. And then somebody in The Guardian will snidely say he backed down. It's a taco where he just got leasing rights forever. He just got mineral rights without asking the Danes. He just got exposure to Golden Dome when a missile defense shield is built. He's got everything he wants and de facto has sovereignty over what he needs. Who's the winner there? While the Europeans cosplay about mattering, we care as realists about substance. And on the substance, he's done another ask for the stars, get the moon thing. And this is part of what he does. But the amazing thing is no one seems to notice.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코 뭐 거 봐라. 결국은 뭐 저기 덴마크 말이야 영토 안 팔면은 쳐들어간다고 군사적으로 접수한다 그러더니 결국은 뭐 나토랑 해서 뭐 꼬리 말고서 말이지 뭐 영구 사용권 일부 얻어내고 하는 걸로 물러났잖아. 결국은 뭐 타코네.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엔티를 갖고 있는 진영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물론 헤리티지 출신이고 이쪽이지만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확 밀어 제껴 놓고 그리고 현실적인 범위까지 받아내는 그런 방식.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25% 관세 폭탄 던지고 있잖아요. 그럼 뭘 원하는 걸까? 25% 관세는 별이에요. 별을 내세우고 실은 이제 달을 얻어내는, 달을 잡아내는 건데, 달 잡기인데, 달은 뭐냐 이거야. 표면적으로 달은 뭐냐면, 야, 너희 3,500달러, 500억 달러 투자한다 그래 놓고, 그 투자 지금 너희 뭐 비준도 안 하고 뭐 이상하잖아. 야, 그거 비준해 빨리. 그 합의한 거. 그거 자체냐. 아니면 그 투자를 통해 얻어지는 또 다른 무엇이냐. 당연히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죠. 지금 예를 들면은 미국이 들어와서 원전 좀 지어라 빨리빨리. 지금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물 만났지 뭐. 원전도 지어야 돼. 또 미국은 원전 짓는 것만큼 또 가스 발전소도 빨리빨리 짓거든요. 가스 발전소 빠르니까. 그러면 두산이 요번에 어디야 XAI에서 가스터빈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전투기 엔진, 항공 엔진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쫙 들어가면서 그걸 압축기로 말아가지고 빵 하고 불을 붙이고 그 불길에서 팽창된 공기가 나가는 걸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터보팬 엔진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요. 이제 그거 이번에 6기인가 뭐 그렇게 이제 주문 받았죠. 예, 일론 머스크 쪽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SMR을 해도 이제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많이 하고. 뭐 아무튼 원전 빨리 와서 해라.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엊그저께는 미국에서 FORGE를 지금 조직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핵심 광물, 히토류는 물론이고 히토류 말고도 뭐 심지어 구리까지 들어가요.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그 핵심 광물에 가서 그것을 거래하는 그리고 그것의 생산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국제 거래망, 거래 블록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51개국인가 50개국을 좀 모았죠. 4G라고 해야죠. 중국이 휘둘리는 거 우리가 요소수 이런 일 또 당하기 싫으니까, 한한령 당하기 싫으니까, 히토류 가지고 협박 당하기 싫으니까 우리 같이 해야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르코 루비오가 한국에 대해서 고맙다. 그동안 미국이 정신 못 차리고 있었을 때 한국이 선방에서 어느 정도 막아줬다. 이런 얘기 비슷한 걸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히토류 가지고는 별로 안 했지만 핵심 광물에서 리튬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막았고 또 리튬을 그냥 뭐 개발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그걸 처리해서 제대로 된 원자재로 만드는 과정 이걸 또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시켰고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리튬을 이용한 그 3원계 배터리는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잖아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도 리튬을 이용하겠죠. 예, 리튬을 이용하겠죠. 전고체 배터리도. 또 리튬 베이스죠. 제가 알기로. 예. 그리고 무슨 양극재 캐소드라 그러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초특급 기술들인데 이런 거를 세계 최고 수준에서 서방을 대표해서 우리가 쭉 서방을 대표하게 된 거지. 그걸 유지해 놓으니까 중국을 지금 대응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중국을 대응하기가 쉽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르코 루비오가. 저는 실제로는 지금 제가 엊그저께도 말했죠. 지금 원래 한미동맹은 한미 군사동맹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급속하게 그러니까 저거는 레터스 동맹이라고 표현했죠. 레터스 동맹.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짜이는 복합적인 그래서 군사동맹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경제동맹이 따라 들어갔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요번에 캐더원 같이 보이듯이 거기에 문화동맹이 따라 들어갔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보수주의와 자유공화주의의 합집합이라는 일종의 거대한 가치 세트거든요. 가치 집합이라고요. 이게 정치 철학적 가치 집합인데 그것에 관한 가치 동맹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동맹 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25%딱 때리면서도 계속해서 한화도 끌어들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끌어들이고 이런 걸 보면 현차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뭐 리짜이밍과 더블땅이 뭐 종중으로 끌고 가려고 니들 그래 발악해봐. 한국의 알짜 기업들은 전부 미국에 뿌리박게 하겠어. 둘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걱정하는 분들은 야 이러다가 미국 가서 다 뿌리박고 다 한국 기업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예, 등 떠밀어도 안 나갑니다. 독특한 한국의 정체성, 한국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있고 현대가 있고 두산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뿌리를 뽑아가지고 삼성전자가 뿌리를 뽑아서 미국으로 이민 가. 삼성전자가 이민 갔다고 칩시다. 삼성 SDI가 이민 갔다고 칩시다. 하나오션이 이민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당분간 10년은 돈 더 잘 벌지 모르는데 11년짜부터 망해요. 이게 독특한 그게 있다고요, 한국인들이. 이 베이스가. 그래서 연어는 돌아옵니다. 그런데다가 이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 문재인 때만 해도 보여주는 거 아니야, 문재인가. 야, 너희 봤지? 재계 1위가 이재용이라며? 야,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 뭐 정유라 같은 애한테 말 좀 빌려준 거? 뭐 거기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주식 좀 사준 거? 지켜준 거? 뭐 그거 뭐 어떻게 보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저 이재용이 제 무한정으로 감옥 살릴 수 있어? 그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쥐잡듯이 잡을 수 있다는 그 주먹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재용 그 당시엔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하루하루 감옥에 있는 그 하루하루, 그 한순간 한순간이, 그러니까 무소불위 정치 권력에 대한 증명이었다고요. 그죠?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야. 불과 5년 전 아니야. 전 7년쯤 됐구나. 이제 저도 늙었구나. 7, 8년 전이죠. 그게 7, 8년 전 불과. 근데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쿠팡 사회이사가 미국 연준 의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쥐잡듯이 잡돌이를 못해요, 기업을. 뭐 SM 엔터테인먼트에 전화 걸어가지고 나 대통령실인데 여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거기 BTS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에 맥히겠어요 이제? 됐거든요. 우리 정치랑 좀 선전 긋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외 공연 일정 팍팍해요. 거의 숨 넘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세요.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한국이 다원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과 권력 중심으로 돌아가는 Politics of Vortex, 소용돌이 정치 문화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다차원적 한미 동맹의 정치 문화, Politics of Lattice Alliance가 된 거예요. 지금 그 현상입니다. 이거 조금 더 가면요. 사회 어느 분야든 공무원이든 다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먹어요. 이제 그런 현상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발작하다가 사고 터지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25%가 그거는 별이고 달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